안녕하세요. 아로마하우스 주인장 지소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기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센셜 오일을 활용할 때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할 때는 크게 우리가 무수 에탄올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무수 에탄올은 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수 에탄올을 사용을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향수를 만든다고 할 때 또는 우리 옷에 뿌리는 거 있죠. 페브리즈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때 스프레이 타입으로 뭔가 만들고 싶어 거기에 베이스가 되는 게 보통 무수 에탄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공기 정화에 필요라 하는 거, 디퓨저를 만들 때, 그럴 때도 무수 에탄올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센셜 오일을 발향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수 에탄올을 따로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마 활용하실 때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때는 외투 같은 건 자주 세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무수 에탄올에 우리 수돗물을 해도 상관은 없고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제소를 한 30% 정도쯤 섞어서 뿌려주는 것도 굉장히 살균 소독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냄새 제거의 목적이고 요즘처럼 너무 건조해서 정전기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해라고 할 때는 무수 에탄올 50%에 정제수 50% 정도를 섞어서 내가 원하는 에센셜 오일을 같이 섞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페브리즈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수 에탄올은 쿠팡이나 어디 검색을 하셔서 구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사용을 두루두루 하고 싶다 그러면 무수 에탄올도 저는 좀 추천해 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다 보면 용기를 소독해 주세요 라는 것들도 좀 표현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용기는 어떻게 소독을 할 때 뭘 얼마나 만들어야 될까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공방에서 쓰는 이런 용기를 소독할 때 쓰는 에탄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무수 에탄올을 한 70% 정도의 정제수로 30%를 섞어줍니다. 그러면 강력한 살균 그리고 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무수 에탄올이라는 말 자체가 물이 하나도 없는 그냥 순수한 에탄올 99.9%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독 효과를 기대하려면 무수 에탄올 100%가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수 에탄올 100%는 공기 중에 빨리 발향되는 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제수, 물이 갖고 있는 약간 무게감으로 오랫동안 물품이나 우리 옷이나 이런 데 머물러서 충분히 살균이나 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물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섞었을 때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 에탄올이 약간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걸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정제수인 거고요. 그리고 무수 에탄올 100% 그러니까 99.9%와 무수 에탄올 70%와 물 나머지를 정제수를 넣었을 때 소독 효과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방에서 사용을 할 때 또는 집에서 사용을 할 때도 대부분 무수 에탄올 100%보다는 이렇게 정제수를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코코넛 오일이나 캐리어 오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캐리어 오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행지를 갈 때 내가 싣고 가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우리는 캐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리어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코코넛 오일이 될 수도 있고요.
피부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로즈잎 오일, 그리고 호호바 오일, 이런 약간 묵직한 아이들, 그래서 압착법으로 추출을 해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캐리어 오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원액을 피부에 적용하세요 라고 가이드를 받아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항상 캐리어 오일에 몇 퍼센트 희석하세요 라는 가이드를 받으셨을 텐데,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첫 번째 아까 무수 에탄올,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캐리어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리어 오일은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코코넛 오일을 비롯해서 뭐 언급해드렸던 호바 오일, 뭐 살구씨 오일, 스윗 아몬드 오일, 굉장히 다양한데,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정제되어 있는 한두 개 정도의 캐리어 오일을 구비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각각 캐리어 오일에 대한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일반 마사지 샵에서처럼 또는 무슨 공방에서처럼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소량으로 그때그때 구입하시는 것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에센셜 오일을 아무리 희석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캐리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질이 되거나 향이 좀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일반 물이에요. 생수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정수기 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그런 물은요, 수돗물을 받아서 하루 정도 공기 중에 휘발시켜서 염소 성분을 흘려보낸 그 물을 좀 가장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가습기를 사용을 하거나 이럴 때도 하루 전에 받아놓은 수돗물을 염소 성분을 날려보내고 그거를 이제 가습기처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들은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정제수가 좋기는 하지만 일단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이 정제수는 세균에 대한 이제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이것들도 우리가 디퓨징을 하거나 이럴 때도, 가습기 할 때도 그 기기 안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머무르는데, 이런 정제되어 있는 어떤 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돗물은 일반적으로 한번 소독을 거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하게 사용하실 거는 수돗물을 하루 정도 해서 염소 성분을 날려보내는 그 성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보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에센셜 오일을 활용할 때 세 가지 물질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소독이나 향수 또는 디퓨저에 사용할 수 있는 무스 에탄올, 그리고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캐리어 오일에 해당되는 뭐 코코넛 오일이나 그리고 뭐 호바 오일, 뭐 사구씨 오일 이런 거 언급해 드렸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센셜 오일은요, 일단 기름 성분인 거죠. 오일이죠. 그래서 에탄올이나 캐리어 오일에는 잘 녹습니다. 물에는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 물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사용하실 때마다 흔들어서 적절하게 뿌려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퍼센트 희석하세요. 우리가 가장 뭐 10ml 롤온에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싶은데 몇 방울을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공식을 좀 알려드립니다. 각각 에센셜 오일마다 비중이 달라서 한 방울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에센셜 오일의 한 방울은, 한 방울이 아니죠. 에센셜 오일 기준으로 뗐을 때 1ml를 우리는 20방울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라벤더는 15ml입니다. 그러면 이 15ml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몇 방울이 들어있을까요?
1ml에 20방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5ml 에센셜 오일 이 병에는 총 300방울에 해당되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1ml는 20방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희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얼굴에는 보통 1에서 2%를 희석을 하세요. 몸에 바를 때는 3에서 5%를 희석을 하세요 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얼굴에 바를 수 있는 페이스 오일을 10ml 스포이드 병에 만들고 싶어요. 캐리어 오일을 넣고 에센셜 오일은 몇 방울을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베이스가 되는 용기의 미리리터를 방울수로 먼저 환산해 줍니다. 자, 10ml의 롤온 병이에요. 그러면 10ml를 방울로 바꿔볼까요? 1ml는 20방울이었죠. 자, 10ml는 200방울이 됩니다. 그쵸? 자, 얼굴에 바를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안전하게 1%를 희석하세요 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1%에 해당되는 거 200방울에, 그러니까 200방울에 1%. 그러면 2방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10ml 롤온 병에 에센셜 오일은 2방울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오일에 따라서 가감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때는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내가 바디 오일로 내 몸에 적용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아까 3% 희석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몸에 바르는 바디 오일은 한 100ml 용기처럼 사용을 할까요? 보통 여기는 코코넛 오일이 110ml 정도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조금 더 작다고 생각을 하면 100ml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0ml를 일단 방울수로 환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100ml 용기 안에는 몇 방울에 해당되는 우리 캐리어 오일이 들어있을까요? 일단 100 곱하기 20을 계산을 해주면 한 2000방울이 되나요? 네, 여기 안에는 한 2000방울 정도의 에센셜 오일을 함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바디 오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3%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자, 그러면 2000방울에 3%, 그러면 몇 방울이 될까요? 이 3은 60방울 정도쯤 될까요? 네, 그러면 100ml 정도의 캐리어 오일에는 100ml를 가득 채우고 에센셜 오일에 해당되는 거는 60방울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가이드가 되셨을까요? 물론 에센셜 오일에 따라서 순한 에센셜 오일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좀 더 강력한 페놀리아 에센셜 오일들은 좀 그러니까 양을 좀 줄여서 안전하게 활용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보편적으로는 얼굴에는 1에서 2%, 몸에 적용할 때는 3에서 5%를 적용을 하세요 라고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각각 개인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가이드로 먼저 시작을 하셨다가 나한테 맞는 그 퍼센트를 적절하게 찾아가시는 것도 아로마 라이프를 계속 지속을 하시면서 좀 재미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희석의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어요.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에센셜 오일을 활용할 수 있는, 희석할 수 있는 매개체로는 에탄올, 캐리어 오일, 물,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얼굴에 적용할 때는 1%로 희석, 몸에 적용할 때는 한 3에서 5% 정도로 희석하는 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뭐가 좀 궁금하실까요? 그리고 무수 에탄올, 이건 원액보다는 적절하게 생수를 섞어서 좀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제가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 싱글 오일에 해당되는 각각 에센셜 오일의 특징, 효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
아로마 라이프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시고 더 행복 챙기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